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최근에 84제곱이 입주권 21억을 찍었다고 방방 뜨고 있는데 이 거래 히스토리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19억 선상에서 가격을 20억대로 올리던 거래들이 계약 취소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다시 20억대에서 21억 거래를 찍은 거래도 기록 경신을 했는데 입주권 자체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분위기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거래된 가격이 21억 이렇게 거래가 방방 뜨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상당히 계약 취소권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띄우는 느낌도 들고 아직 분양권이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거주 의무가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합의만 됐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는 아직 없는 상황. 그래서 여전히 둔촌주공은 일반 수분양자들의 분양권 그냥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일단 실거래가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전세가 맥락. 모든 실거래가는 일단 전세가가 제대로 받쳐줘야 제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소형 평수 전세가는 3억 정도. 이거 빌라보다 싸다는 느낌도 들고요. 엄청나게 전세가가 내려와 있죠. 그리고 24평은 6억대도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9평은 7억 선까지 호가가 밑장을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세가가 약세 현상에 머물면서 입주권 가격이 21억을 치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엇박자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 강동구 전세가도 일주일 거래를 찍어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미 50% 선을 훌쩍 넘어버렸죠. 특히 강동구 전세는 서울 전세가 강세에 비해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암사동 쪽 중심으로 쫙 깔려있는 저공비행한 전세 시세들 이거 천지 삐까리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전세 시세는 앞으로 강동구 신축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저기압대가 형성이 돼서 완전히 강동구 일대의 매매가 바짓가랭이를 잡아당길 수 있는 물귀신 작전과도 같은 전세가 약세가 매매가 약세를 동반하는 추세를 불러올 가능성 높은 거죠. 이 와중에 둔촌주공 인근에서 무순위로 한타스로 나왔던 무려 14채에 해당하죠. 13억 정도로 후분양이어서 급전이 필요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나 몰렸어요. 더샵 둔촌포레가 무순위 2차, 1차에서도 털어내지 못했던 2차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전 머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뭔지를 지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이거 최근에 둔촌주공 입주권이 21억을 찍었다는 소문이 그냥 쫙 퍼지면서 다주택자들 간에 여기 잡으면 일단 장땡이라는 소식이 무시무시하게 퍼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바람에 결국 무순위는 거의 고점을 찍는 경쟁률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입주권 거래가 주변 거래가를 들썩이게 하는 일종의 거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냥 들썩들썩거리면 주변마저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거든. 그래서 이빠이 가격 고점으로 찍어놓고 미등기, 계약 취소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아파트 가격 올리는 쏠쏠한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강북 분양가도 요즘에 이제 9평 기준으로 15개 달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정비사업 단지에서 이 정도 분양가의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이 9평 13억이었다는 것도 정말 아스라이 당시에 고분양가 논란이 엄청 났었는데 당시 분양가가 그리 높은 분양가는 아니었다는 결론까지 참 어이없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분양을 포기했던 게 악수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하반기 그러니까 11월을 기점으로 얼마나 둔촌주공 입주권 포함해서 분양권 가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일단 강동구는 6월, 9월, 11월 신축 아파트들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서 전세 물량 쏟아집니다. 당연히 전세가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이렇게 내려가는 전세가가 주변 매매가를 건드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시그널을
정말 지겹도록 계속 주고 있어요. 이거 돌아가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도된 주파수라서 상당히 곡해가 될 가능성 높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가 후퇴해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서 붕괴 조짐까지 보이는데 이걸 그냥 한 방에 모든 부동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집값 오름세가 키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분위기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 시장의 강골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분위기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내부적인 균열 양상이 그 진척도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파일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런 균열을 발라줄 호재적인 뭐 시멘트도 없잖아.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뭐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로 대내외적인 모든 악재는 오직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외적인 거, 다른 거 국채, 유가, 금리, 물가 등등 이런 거 복잡한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중량으로 달아주는 저울 같은 수치인데 굉장히 무거워. 엄청 무거워서 이거 원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육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 강세는 지금 모든 미국이 경제 지표를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경제도 뜨겁고 고용도 뜨겁고 국채도 뜨겁고 물가도 뜨겁고 아니 모든 미국 경제 지표가 그냥 온천의 열탕에 들어가서 푹 하고 몸을 지지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식지 않는 달러 열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몇 년 전만 해도 달러를 과감하게 찍어내면서 미국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굴렸죠. 그렇게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그 달러 속에 파묻혀 죽을 거라는 유럽의 저주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던 미국 경제 너무 좋아. 반대로 그렇게 화폐를 찍어내는 거 주저하던 견제하고 있었던 유럽은 지금 경제가 죽어나가고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용감한 게 무식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과감하게 자국의 통화라는 가치를 믿고 투자에 올인했던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이 유로화마저도 뭐 달러의 등살에 못 이겨서 추락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유럽 경제의 선두주자 젊은이 독일이 그냥 꼬르박는 경기 침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 싸움입니다. 통화 싸움. 얼마나 자국에 대한 통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천조국. 미국이 달러라는 강세를 위기의 순간에 그냥 완전히 헬리콥터 위에서 뿌리듯이 찍어내면서 오히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통화의 아이콘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세계의 자산 시장은 그냥 달러 앞에 줄을 서게 됐는데 이젠 달러 인덱스 지표가 105선을 넘어서면서 다음 주가 엄청난 엑셀을 모든 부분에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돌아선 지 2년째 모든 세계의 경제 질서는 그렇게 확장과 긴축이라는 아코디언 연주 같은 바람통 같은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완전히 모든 세계의 자산이 달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양털 깎기 음모론의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굳이 미국이 이렇게 음모를 가지고 뭐 달러 하나 믿고 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로화를 위안화를 까부수는 전형적인 무소불위의 밀어붙이기식 화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달러 인덱스 하나만 봐도 이와 연계된 한국 부동산 앞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프레임에 딱 걸려서 빠져나올 구멍 없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지금 달러 등살에 밀리는 것도 있지만 실은 위안화와 엔화가 떡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서 양 사이드에서 밀어붙이는 압력으로 원화는 가치라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 그냥 바로 말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대외 변수 중에 달러 인덱스 추이만 봐도 앞으로 집값은 그냥 엄청난 변동성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바로 소환이 돼서 땅땅땅 집값 가치의 하락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딱 잡고 있어도 뻔히 보이는 대외 변수, 복잡한 경제 용어, 경제 지표, 경제 현상 볼 거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 기축 통화 권력으로 모든 걸 제패해 놨기 때문에 대외 변수는 이것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내 변수는 역시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로 한국 국채. 모든 금융 변동의 지수를 얘는 존재감이 그리 없어 보여도 다 포함하고 있는 애입니다. 일단 미국 국채의 움직임과 동조화되고 있죠. 바로바로 저격을 당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와도 연동이 되고 경제 지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굼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은행채와 연관이 되어서 향후 금리 잣대가 될 수 있는 지금 한국 국채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죠. 특히 10년물이 3.7%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단기 국채도 3년물은 3.5% 정도. 금리 인하라는 분위기 속에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죠. 금리 동결 속에서
국채 가격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올라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한국 국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지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둔촌주공을 초반에 언급해드렸는데 그만큼 잔금을 쳐야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금리가 관건일 건데 은행채가 4% 가까이 오르고 있는 이유 바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미노, 주르륵 국채에서부터 둔촌주공 잔금 대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 주는 4%까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보고 이거 수치 하나만 봐도 향후 집값의 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국고채 금리 일제히 연고점을 상회하는 지표 찍은 거 결정적인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둔촌주공이 아이콘이 돼서 얼마나 하반기 집값이 이런 결정적인 대내외 변수의 충격파를 그대로 드러내느냐 이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바로바로 시장 역시도 왜곡되지 않고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깃발 꽂고 갈 수 있는 장벽 무너지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 달러 인덱스에서 한국 집값의 변동성을 바로 볼 수 있고 한국 국제에서 둔촌주공의 앞날이 빤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경제 지표가 그냥 바로바로 낚여서 올라오는 화로와 같은 모습으로 직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한번 목표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